베티 데이비스는 1908년 4월 5일 매사추세츠주 로웰에서 루스 엘리자베스 데이비스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강한 독립심과 강철 같은 의지를 보였는데 이러한 자질은 훗날 그녀의 연기 활동뿐 아니라 제작 현장에서의 명성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후 주로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으며 어머니는 그녀에게 인내심과 자립심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훗날 그녀가 할리우드에서 만들어낸 열정적이고 단호한 캐릭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존 머레이 앤더슨 연극학교에서 연기를 배우며 기량을 갈고 닦았고 열정과 투지로 금세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젊은 여배우들이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에 크게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데이비스는 진정성 있는 감정 연기로 배역을 소화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훗날 B로 불리게 된 그녀의 눈은 대중문화에서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으며 열정, 분노, 연약함, 교활함 등 다양한 감정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렬함으로 표현해냈습니다. 1930년대 CEO 데이비스는 워너 브라더스와 계약하며 할리우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서 초기에는 수준 이하의 배역들만 제안받아 실망했던 그녀는 더 나은 역할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녀는 영화 인간의 굴레 1934에서 교활하고 악랄한 웨이트리스 밀드레드 로저스 역을 맡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역할은 그녀의 연기에 대한 두려움 없는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캐릭터를 부드럽게 만들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지 않고 강렬한 표현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공격적이면서 완벽하게 설득력 있는 연기는 평단의 찬사를 받았고 그녀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으며 단순한 할리우드 신인 배우가 아닌 진정한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배우 생활 내내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연기 기준과 어렵고 때로는 화려하지 않은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능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935년 영화 헤엄 한 자와 1938년 영화 제저벨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 수상했으며 총 10번의 오스카상 후보 지명이라는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출연작으로는 다크 빅토리 1939, 나우 보이조 1942, 이브의 모든 것 1950, 베이비 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962 등이 있다. 이 영화들은 모두 그녀의 놀라운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는데 섬세한 감정적 문제를 다루는 여성에서부터 날카로운 말솜씨로 상대를 제압하는 영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냈다. 영화 이브의 모든 것에서 마고 채닝 역을 맡은 그녀의 연기는 전설적인 위상을 얻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안전벨트를 매세요. 험난한 밤이 될 겁니다. 와 같은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뛰어난 무대 여배우를 진정성 있게 연기했고 그 캐릭터는 오늘날까지도 영화 예술의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화 베이비 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에서 보여준 그녀의 섬뜩한 연기는 1960년대 그녀의 경력을 다시 활성화시켰고 변화하는 할리우드 영화 관객들의 취향에 부합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의 여정은 스크린에서의 성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밖에서 그녀는 솔직한 발언으로 유명했으며 스튜디오 경영진과 갈등을 빚고 할리우드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모습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930년대에 창작의 자유를 더 많이 얻기 위해 워너 브라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고 그녀의 대담함과 구속적인 계약 구조에 갇히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 행동은 영화 산업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녀를 투사적인 이미지로 굳혔습니다. 데이비스의 사생활은 그녀가 스크린에서 연기했던 수많은 캐릭터들만큼이나 혼란스럽고 다채로웠으며 4번의 결혼은 할리우드 밖에서 그녀의 삶을 규정짓는 중요한 사건들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은 1932년 배우이자 음악가인 하몬 햄 넬슨과의 결혼이었다. 당시 데이비스는 미국 영화계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 중 하나가 되기 직전에 떠오르는 스타였다. 하지만 넬슨은 자신의 분야에서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러한 인정과 성취의 불균형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
언론은 넬슨이 데이비스의 높아지는 명성에 불편함을 느껴 갈등을 빚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추측했다. 데이비스 자신도 남편이 자신의 직업적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요인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함께 삶을 꾸려나가기를 희망했지만 시기심, 야망, 그리고 서로 다른 인생 목표 때문에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 6년간의 고난과 불화 끝에 1938년 이혼하게 되었다. 데이비스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더욱 열정적으로 일에 매진하기로 결심했다. 우정과 안정을 계속 추구하던 데이비스는 1940년 뉴잉글랜드의 여관주인 아세어 판스워스와 재혼했다. 판스워스는 할리우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데이비스에게 이 결혼은 평범한 삶을 향한 시도였고 유명인으로서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판스워스는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데이비스는 그가 자신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닥쳐왔습니다. 1943년 8월, 판스워스는 이전에 겪었던 뇌 손상 때문에 할리우드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틀 뒤인 1943년 8월 25일에 사망했고 데이비스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고 그녀는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은 데이비스가 그 후로 예전과 같지 않았으며 슬픔과 상실감에 짓눌려 몇 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 데이비스는 다시 사랑을 찾기 시작했고 예술가이자 뮤지션인 윌리엄 그랜트 쉐리를 만났습니다. 그의 매력과 거친 개성에 그녀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두 사람의 은 1995년에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 사이의 유일한 친자녀인 바바라 데이비스 쉐리, 후스나우 B.D. 헤이먼으로 알려짐을 낳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데이비스에게 특히 육아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준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데이비스는 쉐리의 강한 성격과 의지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자신 또한 직업과 사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고심했습니다. 1950년경 두 사람은 이혼했고 관계는 끝났다. 데이비스는 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말년에 바바라는 엄연히와 교리를 두었고 결국 데이비스를 가혹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을 출간했다. 데이비스는 딸의 배신에 큰 상처를 받았고 친딸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껴 유언장에서 딸을 상속에서 제외했습니다.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던 모녀 관계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1950년 데이비스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동료 배우 게리 메릴리였는데 두 사람은 영화 2부의 모든 것 촬영장에서 만났고 이 영화에서의 역할은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메리릴은 배우 출신이었기에 이전 남편들과는 달리 영화계의 압박감을 잘 이해했고 이러한 공통된 경험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그들은 데이비스의 딸 바바라와 함께 재혼 가정을 이루었고 마고와 마이클 두 아이를 더 입양하여 가족을 더욱 확장했다. 게오트로 보기에 이들은 데이비스가 그토록 바라대온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문 뒤에서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 데이비스와 메리 힐은 둘 다 고집이 세고 목소리가 크며 함께 일하기 힘든 성격이었다. 다혈질적인 성격 탓에 늘 다투었고 그들이 꿈꿔왔던 완벽한 가족 생활은 점차 무너져 내렸다. 결혼 생활은 10년간의 불안정한 끝에 1960년 이혼으로 끝났고 이로써 데이비스의 마지막 행복 추구는 막을 내렸다. 데이비스는 특히 할리우드의 라이벌이나 경쟁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는 성격이었다. 길고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경력 동안 그녀는 불같은 성격, 확고한 독립심,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악명을 떨쳤다. 그녀의 가장 솔직하고 파격적인 순간 중 하나는 자신의 경험과 원한을 털어놓으며 특정 여성 집단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 여성들을 증오했을 뿐만 아니라 은밀하고 힘든 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우리 7명이었어.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를 유혹하고 매혹하고 나보다 잘나 보이려 했던 여배우 7명이 있었지. 결국 난 그들 모두를 증오하게 됐어. 그녀가 처음 언급한 사람은 화려한 무대 및 영화 배우이자
남녀 모두와 관계를 맺었다는 악명으로 유명한 탈룰라 뱅크헤드였다. 탈룰라는 정말 우스꽝스러웠어. 데이비스는 말을 이었다. 완전히 파렴치했지. 온 세상이 그녀의 무대였고 내 침실도 그 무대의 일부였어. 하지만 툴라의 문제는 충성심이 뭔지 몰랐다는 점이었어요. 하룻밤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다음날 아침 파티에서 당신을 험담하곤 했죠. 그 다음은 데이비스의 영원한 숙적인 조앤 크로퍼드였어요. 둘의 다툼은 전설이 되었지만 데이비스는 과거의 둘 사이에 더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했죠. 아, 맞다. 조앤과 나는 스크린에서 호흡을 맞추기 전에 침대 시트를 뒤엉켰지만 그녀는 일에서처럼 침대에서도 계산적이었다. 그녀가 특유의 눈빛으로 당신을 흘끗 보면 당신은 그녀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바라 스탠윅도 데이비스의 이상형 목록에 있었다. 스탠윅은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이었지만 동시에 냉담한 성격으로도 유명했다. 데이비스는 자신이 유죄라고 인정했다. 바바라는 냉담했다. 얼음 동굴보다 더 차가웠다. 우리 사이에도 좋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상업적인 거래처럼 여겼다. 열정도, 감정도 없었다. 오직 정확성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경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사랑했다. 그리고 마를렌 디트리히가 있었다. 그녀는 남녀를 불문하고 강렬한 매력을 지녔다. 데이비스는 자신도 그 매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마를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이국적이고 위험하고 완전히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았다. 항상 자신의 일부를 마음속에 묻어두었고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싫었다. 그녀는 내게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녀가 내게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싫었다. 데이비스는 또한 강한 의지와 자주 갈등했던 캐서린 힙번을 떠올렸다. KT는 모든 게 각진 모습이었어요. 태옥선, 목소리, 온몸이 다 그랬죠. 저희도 노력은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너무 오만하고 고집이 세웠어요. 어떤 관계에서든 그녀는 남자가 되고 싶어 했죠. 그리고 저는 글쎄요, 누군가의 정복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목록에는 전 세계를 매료시킨 스웨덴의 디바 그레타 가르보도 있었죠. 가르보를 만나는 건 마치 유령을 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거기에 있었지만 없는 것 같았다. 아름다웠고 잊히지 않는 매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짜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녀는 며칠, 몇 주씩 사라졌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런 무관심을 견딜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스는 클로댓 콜베어를 언급하며 그녀가 매력적이면서도 무자비했다고 비난했다. 클로데트는 겉으로는 상냥했지만 속으로는 도끼 가득한 여자였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는 뒤에서 칼을 꽂으면서도 당신에게는 미소를 지어 보일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그녀의 이중적인 면모 때문에 그녀를 증오했어요. 데이비스는 날카로운 재치로 자신의 경험을 요약했다. 저는 제가 천사라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7 여자, 세상에 그들은 제게 증오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들이 여자라서도 아니고 저를 사랑해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티 데이비스는 결코 누구의 바보도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 강렬한 독립심,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연기로 할리우드의 한 시대를 정의한 불굴의 스타 베티 데이비스는 1989년 10월 6일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유방암 때문이었고 그녀는 수년간 놀라운 용기와 회복력으로 이 병과 싸워왔다. 데이비스는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생존자였습니다. 개인적인 고난과 직업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말년에는 뇌졸중과 결국 그녀의 목숨을 아사가남을 포함한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파리 교외에 있는 뉴쿠센의 아메리칸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그곳은 그녀가 자주 방문하고 감탄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베온 유럽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데이비스는 사망하기 며칠 전 스페인으로 건너가 권위 있는 도노스티아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에 참석했다. 이 영화제에서 그녀는 영화 예술에 대한 지대한 공헌과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배우 중 한 명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데이비스는 여느 때처럼 몸이 허약했지만 기가에는 강인했다. 그녀는 시상식에 참석해 찬사를 받으며 평생 동안 보여줬던 강인함과 품위를 그대로 드러내려 애썼다.
그녀는 조용히 세계 무대에서 물러나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그녀의 스크린 속 모습을 정의했던 바로 그 저항과 강인함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곧 건강이 악화되어 미국으로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데이비스의 유해는 그녀가 화려한 경력을 쌓고 미국 영화 황금기의 영원한 상징이 된 할리우드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 힐스의 포레스트 런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되었으며 뉴잉글랜드 시절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던 사랑하는 어머니 루스 데이비스와 같은 묘역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바바라 바비 데이비스 셰리도 근처에 묻혀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가족 생활의 기쁨과 갈등을 함께 나누었다.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죽음에서도 비 데이비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야망의 기반을 다져주었으며 격동적인 개인사 속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여성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부분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묘비에 새겨진 비문일 것이다. 그녀의 이름과 출생 및 사망 날짜 아래에는 그녀는 어려운 길을 택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묘비명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비 데이비스의 놀라운 삶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함, 매력 또는 고정된 이미지에 의존했던 많은 스타들과는 달리 데이비스의 경력은 순전히 강한 의지, 스튜디오 경영진과의 힘겨운 싸움, 그리고 할리우드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제한적인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온 역할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그 과정에서 명성과 인간관계에 종종 손해를 감수했으며 까다롭다는 이유로 대중의 비난을 견뎌냈다. 하지만 바로 그 까다로움이 그녀를 평범함에서 벗어나 당대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이 말은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사생활 또한 잘 요약해준다. 데이비스는 4번의 결혼 생활을 했지만 모두 가슴 아픈 이별이나 이혼으로 끝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원했습니다. 특히 딸인 비디 헤이먼은 그녀의 삶을 폭로하는 책을 써서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이야말로 그녀의 유산이며 묘비에 새겨진 글귀는 단순히 그녀의 삶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강인함을 본받는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